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패튼 전차 군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튼 장군의 집안은 버지니아 출신의 군인 집안으로서 할아버지 조지 패튼 시녀는 남북전쟁에서 남군 상부로 참전했다고 전사했습니다. 아버지 조지 S. 패튼은 할아버지가 전사한 후 칼리포니아로 이주해 변호사에 입건 공장 경쟁을 하여 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패튼은 어려서부터 당시 활약한 낭골의 로버트 이 장군과 스토널 잭슨 장군의 미국군을 따르며 자랐습니다. 남군 기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성을 떨친 세세기 유령 좋은 신을 던 모습이여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1909년 졸업생이며 독립시행으로서 제이콥 데버스, 로버트 아이첼버그, 윌리엄 H. 심슨, 존 C.H. 리, 텔러스 에먼스, 비록 중대하긴 했지만 호드니 호지스 등이 있습니다. 모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상급부대 지휘관으로서 활약한 인물들입니다. 패튼 장군을 하면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화산 같은 성격의 사고뭉치 지휘관이라는 인상이 강하였습니다. 오직한 변명의 싸움답게 여우라고 불리는 에레는 논멸과 비교하려고 붙인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사고뭉치 같은 게 별명 중에서 또 그나마 가장 좋게 불리는 별명입니다. 졸업하고 소유된 시절인 1910년 베아트리스 베닝 A의 패튼과 결혼했습니다. 현역에서 제 CL 같은 명장 개샤반 장군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악교하면서도 자상하고 안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때문에 패튼이 죽고 나서 민망히 베아트리스는 패튼에 대한 영화 제작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쟁명감으로 날뛰는 걸로 만드는 꼴을 볼 수 없다는 게 예의였습니다. 성깔 한번 제가를 맞았기 때문에 1915년 졸업시험과 음악 브래들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보다 늦게 진급하였습니다. 의변 이 이명은 자신들이 선배가 사고치고 다니는 걸 수습하느라 일을 먹었습니다. 졸업 성적은 103명 중 40등 등이었으며 기병 뱅크로 인관하였습니다. 존 조지프 블랙잭 포싱 장군 패튼이 멕시코 내지로서 선적 등을 시신을 본 듯이 매단 채 복귀한 걸 보고 육군 소위 인간 직후 멕시코 내전에서 도볼군 사령관 조지프 포싱 육군 전장의 보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차량과 반란군 시소를 기습하여 반첩비하의 접근 하나를 권총으로 사살한 뒤 자동차 본네트에 매달고 복귀하는 기행을 벌려 밀락 유명해졌습니다. 이 행적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차량을 통한 공격 기록이라고 패튼이라고 합니다. 패튼은 의도치 않게 미국 기동전 역사의 첫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 참전이 결정되자 역시 원정군 사령관이 된 포싱 장군의 발탁으로 미군 최초의 기갑부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전차는 초창기에 보병부대에 배속되어 진격을 돕는 용도로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배속되었던 사단의 여단장인 더글라스 메가드 이후 그는 철저한 교동장의 시범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주로 사용한 전차는 시대인 만큼 르노 EF였습니다. 1차 대전 전쟁 중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적의 기총 수사가 강력해져 휴하장 병사들은 물론이고 패튼까지 진격할 운동을 만났습니다. 그때 패튼은 하늘나무에서 자신의 전사한 선조들이 여러 번 것을 봤습니다. 용기를 위해 또 한 명의 패튼이 전사할 시간이라고 외치며 돌격하였습니다. 패튼은 부하들은 지휘관이 멈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격으로 함께 전투를 승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때 허벅지 청성을 이끌어도 계속 지휘를 했는데 이 전상행으로 덕불 하도 공장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의 에피소드가 보도되며 일량 유명시를 탔습니다. 이 일화는 훗날 영화 파레스트 큰 부의 정리한 사건 중 하나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1919년 그는 임시 대령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정기 소령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차 대전 종전 후 그런 늘 높이 평가해주던 부신 장원이 퇴역한 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군에서는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옹한 방자에게 적인 무인적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항상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포기할 선택하고 그나마 나았습니다. 하지만 전쟁관이란 타고난 성격의 정강기 구축 분위기와는 달리 상극인지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여러 차례 음주사고에 불륜소를 일으킨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처럼 당곳의 강원에 섭십장의 증세까지 보이는 건강까지 망치면 상처의 골치를 쓰겠습니다. 이르고 22년 있었던 미끄포 극장 붕괴 사고 당시 해물 날리지요. 고생 중에도 경찰과 군인들을 사람들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취미로 승무나 요트 등 돈이 많이 드는 귀족 취향의 그대로 즐겼습니다. 세계 대공황 시기에도 부지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쯤 되자 상관이든 동료들이든 부하이든 누구나 그를 보는 시선이 나빴습니다. 얼마나 승무를 즐거워했느냐 하면 복장 규정을 무시하고 전투복 하에 대신에 기병 단과 등은 말을 달리는 외에 최근에 금지되어 있는 육군 기병령 승마 바지를 입고 손에도 승마용 셋집을 들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기병 관과 출신이기 때문에 기병 피복을 입는 것이 아무리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피복은 자신의 백과가 아니라 근무자 직책 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병 단과라고 아무리 때나 기병 피복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항공 조정 병과 출신 장교가 자기 만든 비행복을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다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조정 출신이 참모총장의 일상 근무복장이 악정복 혹은 전투복인지 비행복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패턴은 자기 부하들에게 전장에서도 장비 계급장을 다르지 못하게 하는 등 FM을 강요했으면서 기병 피복 차원뿐 아니라 자신의 반탄모 사성 계급장도 기존과 어느 달리 어때로 붙이고 계급장도 식선이 아니라 사소행을 붙여버리는 등 심했습니다. 1930년에 일명 보너스 군대 사건 당시 상당한 억정을 당했습니다. 세계 대공황 시기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제대군이 시위대 전체 보병을 적금 돌격을 시켜서 무려 사상자 100여 명이 나온 것들이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대선에서 참배하였습니다. 더불어 스메가드는 예편 후에 필리핀 군사군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믿기지 않는 고된 인물로 기록도 하였습니다. 바로서 군대도 악이 없는 인물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에 나아간 인물이며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모로 현장에서 직접 뛸 필요도 없지만 객지 못하고 기본들 휘두르며 진압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위대를 두들겨 팬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바꾸어 보면 싸움 그 차지를 즐겼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패턴이 이명시와 고한 성격의 급증서 패턴이 당시 시위대의 길을 천국으로 도르는 잔혹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메가더에게 강경치료를 하라고 비극을 저지한 인물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패턴은 기인하고 정책에 매여는 자신이 맡겼던 기병대 직원도 아닌 기병대 전참모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런 황당한 음모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제대군 시위대 중에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총 맞고 쓰러진 패턴을 구해준 조 안젤로라는 장병도 있었습니다. 안젤로는 사태가 악화된 이후 패턴을 찾아가서 설득하려 해서
패턴이 정세가 나는 저런 놈을 먹으니 당장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젤로가 쫓겨난 후에 패턴은 주변 장로들에게 사실을 안젤로가 자신을 보여준 병사가 맞으면 자신이 그를 금전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젤로와 자신이 만났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못한 이유로 모른 척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후 패턴은 안젤로를 개인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제4세계대전에 영국이 참전하게 되자 패턴은 아프리카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CD 부지드 가시는 대국 전투에서 미국의 최악의 출장 로이드 레멘탈 밑에서 독일 이탈리아 조직군에게 문명대 같은 무기란 모습을 보이며 체육적인 기회를 통해 영국과 기타 연합군에게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화가가 바친 미군 지휘본 평시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여건 작자였지만 전쟁터에서는 승리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현상이 넘쳐나는 광전사인 그를 정장으로 진급시켜 이군단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베트는 벤털 밑에서 정신 못 차렸고 의업지수 무자백에 훈련시켜 가시령의 지역에 섞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배열시켜 전사로서 바뀌어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에 대한 반격에서 전박할 만한 성과를 거둬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던 에르빈 연맹과의 대결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티알라 전선의 시체가 상륙 결정한 이 군 제7번 사령관을 장고합니다. 영국 역군 파라들 몽게머리 장군의 농간으로 제공으로서 돌려지나 오히려 그 지휘부대가 영국군을 따돌고 그 정도씩 메시나와 팔레르모를 점령하려고 펼쳐 주객이 전무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몽게머리와 라이벌로 찍혔습니다. 이 시기 독일군 내에서도 그의 명성이 바쳤습니다. 특히 우압 주주를 알았던 미국을 영국군 이상의 강적으로 변환시킨 데다가 자기 멸망군이라 기각된 속도에도 능한 것에 필요 이상하게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사는 여전 병으로서의 부하들을 못하는 등 보조로서의 임무를 위해서 도저히 현미한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합군 적법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 보조하기 위한 교환 작전을 실행하면서 칼레와 가까운 도보의 가족사령부 대량의 디코이 전차와 상륙전 비행 상자를 배치하는 등 한편 서로 성원한 존재하는 10단군급의 가짜 부대인 미국군 제1단군 제1단군을 만들어 그 지휘관 자리를 패턴 임시로 운영하였습니다. 가짜 병력을 시찰하도록 하였습니다. 패턴 포널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는 최벌 목적의 시간대를 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패턴은 최종의 정력 인물을 바라보던 독일 정보부를 안배가의 소리를 성공하였습니다. 실제로 노르만디 상륙 당일에도 영국 내 패턴 부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르망디는 페이크다라고 독일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패턴이 전쟁 후에 연합군의 철저한 기본작전과 제대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당시의 성과를 누린 하나의 운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 전선의 노르만디 상륙 결정에서 후속 부대인 육군 제3군을 이끌고 참가 코바라 작전을 활동시켜 남아부의 몽고블 부대의 정신이 발려있던 독일군의 뒤통수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정부지 프랑스를 귀에 징계에 관해 유럽 전선에서 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패턴이 보직이 계엄되어 있는 동안 연합군은 노르만디에서 수만만 가중되는 중인의 패턴을 복제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패턴이 기갑부대 사령관에서 보석 기동전의 신문장에서 선대서서 달려는 기갑부대와 정찰한다는 적의 어려운 정에 마주치며 그대로 우회를 찾아 올려먹보도록 계속 달려고 나가고 뒤따오는 보병과 포병이 아까의 그 적과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틈새를 찾아 계속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제군은 더 이상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패턴의 기가 붙다가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와 전설을 공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대들은 패턴이 날려놓고 우회해버린 제군들을 하나하나 채워서야 했으며 이런 이리저리 단일화 보급선이 연합군이 영향 밖으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급 문제로 1943년 여름에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 나무를 타개하려고 시도했던 들어간 마켓 가동 작전 이를 두고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엉금이가 때를 써서 배터리 보급을 가르쳤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 사용 조건 까다로운 소설입니다. 일단 상대가 전설사 병력을 빼서 아군 기갑 전쟁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전선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병과 마찬가지로 기갑 전쟁을 진격전을 이루면 적진 한가운데서 포위되는 천만원 보급과 유식 그리고 예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회한 제권을 구배하는 보병과 보병이 무너뜨리지 못하면 보급나가 위협받습니다. 한편 패턴은 아직 야생을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선 시절을 나갔습니다. 전선 근처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올라오는 정보 보고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닭돌도 포지션과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 분류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적이 보인다고 무조건 닭돌 바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선의 틈새 즉 적이 없는 확정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전선을 시작하는 것이 하였습니다. 1레벨 밑에 설명된 아래된 공유시의 때도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보다 결국 이거는 예상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덕불장과 같은 상품 덕분에 여전히 상관과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은 나빴습니다. 특히 영국군 지휘관이자 넘벨 장군을 말하니 몽고메리 장군 영국 원수와는 개와 고약하게 사였습니다. 몽고메리도 성격이 워낙 고장한 미국에서 미군 장성들에게 좋은 평판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동족 혐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작전에서 몽고메리가 패턴이 어느 독일군 장교의 군대를 제압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독일군 모가지를 뽑아서 몽고메리에게 한문의 수사부를 대다라고 말하는 있을 정도였습니다. 1943년 8월 30일 보고 프랑스 매체에서 기동을 멈췄고 그 사이에 요시를 과거한 매체의 독일군과 10월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벌인 그때 11월 23일 매체를 점령해 왔습니다. 1943년 12월 독일군이 아르덴 공시를 맞이하여 반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단 48시간 만에 서쪽으로 전격 중이던 이 상군 해야 상계 사단을 구성한 유럽의 군단을 뽑아내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초월적인 기동을 보였습니다. 즉 독일의 공시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미리 정해두었던 의미입니다. 패턴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닭돌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반면 브래들리와 거참 모던 독일의 반격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매제강 인민까지 전개했던 독일 기회가 뜨자 안토펠과의 크리스마스를 거점으로 한 일전에서 큰 타격을 입히며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의 공시를 제대로 꺾어버린 정권을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아래등 대공식 여파로 사부전선 독일군이 약해지자 3월 24일 당시 연합군이 골칫거리던 지그리트 라인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벌어진 작은 앱소스 반격 작전 지나간 당시 적절한 때문에 진격이 지지부진하여 한강 지원대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밤에 제3군의 수석 군정무사에게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기도문이 내일간 전쟁을 위해서 역시 뭔가 비가 그치고 쾌적한 날씨를 지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작성한 후 다음날 12월 24일 정말로 날씨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영화 패턴 때 전차 군단에서도 묘사된 실황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 군에서 진격 연합군 최초로 나인강을 자락을 건너버립니다. 당시 몽고메리로 아이자간에 나인강 통하는 병력들이 먼저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그 이래는 배를 체류를 우리는 도로 보급교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자 독일 공무원들 뒤늦게 포함했습니다. 포강량이 잘못 계산해서 물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왜 일시지만 먼저 공문 후에 벌어진 이런 상대적으로 미쳤어도 독자고 도강 적자를 진행해서 기습으로 강력한 역할을 제하며 도쿄까지 설치한 것이라 전술적 의미에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이건 나인강의 오짐섬에서 인증사도 찍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작전 계획을 짠 뒤에 한참 군수부대를 투입하고 폭격 포격을 나르며 국산들도 몽고메일은 당황하였습니다. 전쟁 후 대선 주자 자리를 노력하는 미군이 희생이 날까 늘 불안해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패튼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응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